자, 업데이트 기능을 먼저 만들 겁니다. DML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함수를 먼저 만들 거고요.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서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서 번호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부서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줄 부서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꿔줄 부서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개의 아규먼트를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DEPT 애너는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테이블 자체에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은 없지만 부서 번호로 검색하면 일단은 한 개의 행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행에서 부서의 이름과 부서의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부서 번호는 변경하지 않고 그 해당 부서의 부서 이름과 위치만을 업데이트하는 SQL 문장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패스 지우고요. 순서는 커넥션을 먼저 맺어야 되겠죠.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별명으로는 connection, 변수 이름은 connection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 객체가 커서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SQL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 커서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QL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try, except 구문으로 할 거예요. 에러 이름은 데이터베이스 에러.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으면 에러만 출력하고 끝낼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 뼈대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패스 안쪽, 트라이 안쪽만 저희가 집중을 하시면 돼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접속한다, SQL을 실행할 수 있는 커서 객체를 만든다. 그 커서 객체를 이용해서 SQL을 실행한다가 try 문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실행할 SQL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실행할 SQL 문장은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 다음에는 뭘 쓰죠? 테이블 이름을 쓰죠. 그 다음에는요, set. 그리고 업데이트할 컬럼 이름, 그 컬럼에 들어갈 값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자, 우리는 부서 번호는 바꿀 게 아니에요. 부서 이름만 바꿀 거죠. 부서 이름은 dn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바꾸겠다. 어떤 값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돼야 되죠. 더 바꾸려면 쉼표로 구분하시면 되죠. 컬럼 이름은 LOC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값도 바꾸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냥 이렇게 놔두면 만약에 이 물음표 자리에 값이 들어가 있다 치고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죠? 모든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이 똑같은 이름과 똑같은 위치로 바뀌어버리죠. 그쵸?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where절이 필요하죠. deptno가 어떤 번호랑 같으면 이렇게 돼야 되죠.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실행할 SQL문의 템플릿이에요. SQL문의 템플릿이고 여기에는 이 첫 번째 물음표 자리에는 부서 이름이 이 자리에 아규먼트로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이 자리에 오면 되겠죠. 부서 번호라고 하는 거는 부서 번호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이 자리에 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다 채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select, dept, set 이름은 IT will이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로케이션은 뭐 강남이라고 하겠다. 그다음 왜요? DPT 에너는 뭐 10번이라고 하겠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용할 업데이트 문장 아닌가요? 그래서 이 IT will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함수에서 아규먼트로 받겠다는 얘기고 강남이라고 하는 문자열도 아규먼트로 받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할 부서 번호도 여기서 아규먼트로 받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음표는 실제로 그
파라미터로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라클 DB에서는 파라미터를 선언할 때 콜론, 그리고 이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냥 dname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어, 뭐 아니면은 뭐 dpt name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여기는 이름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만드는 부분은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마치 우리가 이 파라미터 이름 선언하듯이 이 SQL 문장의 파라미터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지 않죠. 앞에 있는 dname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죠. 얘는 뭐예요? DPT 테이블 안에 있는 실제 컬럼 이름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은 실제 테이블 이름과 맞춰줘야 되겠지만 값이 들어갈 자리, 값이 들어갈 자리는 변수, 파라미터를 선언하는 부분이고 파라미터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의미만 통할 수 있게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그냥 나는 변수 이름을 LOC라고 하겠다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 변수 이름을 로케이션이라고 하겠다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변수 이름 뭐 DNO라고만 하고 끝내도 되는 거고요. DNO라고 하고 끝내도 되는 거고 DPT NO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 DPT 언더스코어 NO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단 단, 이 파라미터 이름들은 이따가 execute 함수에서 사용이 되죠. execute 함수에서 이 파라미터 이름들이 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한 이름들은 execute에서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실행할 SQL 문장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커서라고 하는 객체에서 execut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execute 함수. 첫 번째는 SQL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딕셔너리로 주시면 돼요. 중괄호는 딕셔너리죠. 딕셔너리는 키 밸류 이렇게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엔터 쳐서 아까 그 SQL 템플릿에서 파라미터 이름들이 execute에서 사용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 이 파라미터 이름들은 이 딕셔너리를 만들 때 무엇으로? 키 값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dpt name이라고 했으면 dpt name. 그 다음에 뭐 location이라고 했죠. location이라고 했으면 location. 그리고 dpt n어라고 했으면 dpt no. 여기서도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파라미터 이름이 여기 있는 키 값이란 얘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라미터 이름이 딕셔너리의 키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 이름이 딕셔너리의 키 값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이 아규먼트 값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아규먼트 값을 쓰겠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 문장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업데이트 문장이 실행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커밋을 해주면 저장이 끝나는 거고요. 에러가 없었으면 성공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쓸까요? 부서 번호가 있으니까 F 이렇게 하셔가지고 DPT 에러 부서 정보 업데이트 성공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서 번호 이름을 같이 써가지고 10번 정보 업데이트 성공 뭐 이런 식으로 뭐 20번 부서를 업데이트했으면 20번 부서 정보 업데이트 성공 뭐 이런 식으로 요 아규먼트를 이 자리에 쓸 수 있겠죠. 요 아규먼트를 여기도 쓴 거예요.
자, 이 함수를 테스트 해볼까요? 이 함수를 테스트는 여기서 바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어, 이 메인에서 우리 인설트를 테스트하듯이 여기서 바로 해보시면 돼요. 자, 우선 테스트하기 전에 성공하는 경우를 보기 위해서 현재 어떤 데이터들이 있나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DPT-EX에는 10번, 20번, 30번, 40번, 11번, 12번, 21번이 있어요. 21번 가지고 한번 바꿔볼게요. 21번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설트 대신에 방금 만든 업데이트, 업데이트 DPT. 여기에다가 부서 번호는 21번, 부서 네임을 소문자로 쓸까요? 그냥 IT will, 위치는 강남,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네, 21번 부서 정보 업데이트 성공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아마 부서 이름이 IT빌로 바뀌어 있어야 될 거고요. 로케이션은 강남으로 바뀌어 있어야 될 거예요. SQL 디벨로퍼로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새로 고침. 21번 IT빌 강남. 다른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21번 부서만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혹시 여기 업데이트에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인설트랑 거의 비슷하죠? 인설트랑 다른 점은 SQL 명령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SQL 문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이기저기투에서 실행하는 것, 그리고 커밋해서 저장하는 거, 다 똑같잖아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가요?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아, 네.
네, 또 안 되시는 분이요? 다 되십니까? 되세요? 네. 자, 코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나 코드 작성 안 되신 분들은 같이 제가 코드를 설명드릴 때 그때 작성이 안 된 부분들은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DB하고 접속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커서 객체를 만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SQL 문장인데 우리가 실행할 SQL 문장은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set. 자, 여기는 실제 컬럼 이름이죠. DPT EX 테이블의 dname. 그거를 어떤 다른 값으로 변경하겠다.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갈 자리. 컬론이 있는 경우는 값이 들어갈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LOC 컬럼을 어떤 값으로 변경하겠다. 그래서 set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두 개 컬럼에 있는 값들을 변경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조건식이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부서 번호가 어떤 숫자랑 같은 경우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템플릿에 지금 세 개가 빠져 있잖아요. DPT name 문자열로 채워야 되고, location 문자열로 채워야 되고, DPT NO 이거 문자열로 채워야 되잖아요. 여기서 채워주겠다가 이거예요. 채워주겠다. 여기 있는 DPT 뭘로 채워주겠다? 아규먼트로 채워주겠다. 여기 있는 로케이션을 뭘로 채우겠다? 아규먼트로 채우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PT NO를 아규먼트 DPT NO로 채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execute, 이게 실행하다라는 뜻이죠. execute, 실행하다. 실행을 했으면 commit 하고서 결과 보여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얘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이 함수를 써도 되겠죠. 다른 모듈에서. 다른 파이썬 파일에서 이 함수를 써도 괜찮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init에다가 이제 오픈시켜 주는 거예요. import DML, 같은 DML이라고 하는 파일에 있는 거니까. 자, 여기도 타이핑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에 몇 글자, 한 두세 글자만 입력하면 함수 이름 찾아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엔터. 네, 이렇게 하면 오타 없이 쉽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그죠? 함수 이름 그대로. 일일이 하나씩 다 타이핑하지 마시고 몇 글자만 입력하시면
코드를 추천을 해주니까 추천해주는 코드들 중에서 내가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엔터만 하시면 그러면 그 오타도 줄일 거고요. 오타도 줄일 거고 더 빨리 코딩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집어넣는 거, 이거를 메인에다가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우리가 딜리트까지 완성을 해놓고 메인에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DML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함수는 delete dpt by dpt no예요. 이름이 좀 길기는 하죠. 어, 함수의 이름이 부서 번호로 란 뜻이에요. by dpt no는 부서 번호로 delete dpt를 delete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부서를 삭제하겠다. 그러니까 함수 이름 자체가 부서 번호로 부서를 딜리트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함수거든요. 아규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부서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 선언하셔야 돼요. dpt로. 여기도 파라미터 이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뭐 dno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number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dpart, want, number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저는 DPTNO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도 그 형식은 똑같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뼈대는 제일 처음에 with 커넥션을 맺는다. as connection. 그죠? 파이참이 참 똑똑하죠. 제가 지금 코드 작성하고 싶은 코드가 밑에 그냥 나왔어요. with, 커서, as 커서. 탭을 치면 완성해 준대요. 탭. 완성되죠? 엔터. 예, 제가 지금 트라이를 쓰고 싶어요. 탭을 치면 완성해 준대요. 탭. SQL 문장. 마침 SQL 문장도 제가 원하는 SQL 문장이에요. 예, 트라이가 있으면, 어, 커서도 완성, 요건 좀 이따 할게요. 일단 뼈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except database error print. 이게 뼈대. 그러니까 정말 이 파이썬만 가지고 있으면, 어, 웬만한 코드들은 다 자동 완성이 돼서 어, 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래도 가능하면 네, 정말 반복되는 그런 코드들은 아니면은 함수 이름 찾는 거나 이런 것들은 추천되는 거 찾아가지고 엔터 하고서 입력을 하시고요. 이런 SQL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나중에도 좋겠죠. 자, 이게 우리가 실행할 SQL 문장이에요.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조건식. 그 다음에 이거 틀렸어요.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죠? AI가 다 똑똑한 건 아니네요. 부서 번호가 일치하는 거 찾을 거죠? 그럼 컬럼 이름은 DPT NO예요. 그죠? 우리 컬럼 여기 보시면 여기 DPT NO라고 돼 있잖아요. DPT NO.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여기 DPT NO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AI가 완성해주는 코드를 믿지는 말자. 네.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where 컬럼 이름은 dptno예요. dptex 테이블의 컬럼 이름은 dptno 거기에 들어갈 숫자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숫자 하나만 들어가면 되죠. 여기는. 맞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where절이 없었다. 그럼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 돼버릴까요?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을 다 삭제해버리는 문장이 되죠. 그쵸? 이거는 조건에 맞는 행을 찾아서 삭제하겠다는 얘기예요. 부서 번호가 일치하는 게 있으면 삭제를 하는 거고요. 부서 번호가 일치하는 게 없으면 삭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요, 이제 SQL이니까 이 SQL 실행하기 위해서는 커서 executes 하시면 되고, SQL 실행할 문장은 SQL. 여기는 파라미터가, 여기서도 이렇게 주실 수 있으세요. 딕셔너리로, 딕셔너리로 dept no를 키로 하고, 그 다음에 dept no를 값으로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아규먼트로 줄 수도 있어요. 자, 여기도 이 여기 있는 파라미터 이름 dptno가 요거 키 값이고요. 요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 value는 아규먼트로 전달된 값을 value에다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문자열로 쓰는 것과 문자열로 쓰는 키는 SQL 문장에서 템플릿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이름을 키값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값이잖아요. 값이 들어가는 거는 아규먼트에서 값을 가져오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딕셔너리로 주셔도 되고요.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더라도 딕셔너리로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가변 길이 키워드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가변 길이 키워드로 준다라는 거는 deptno는 하고서 deptno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름 써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이름은 요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여기 있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파라미터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는 값을 넣는 부분이에요. 값은 여기서 가져오겠다고요.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고 네, 이게 에러가 없었으면 삭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connection.commi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부서가 삭제됐습니다라고 하는 프린트문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ept no 부서 정보 삭제 성공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21번 부서 삭제하는 걸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 했던 거는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얘는 지워버리고요. delete. 자, 함수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추천해 주는 거 이렇게 쓰고 21번 지우겠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 되잖아요. 21번 부서 정보 삭제 성공했네요. 그럼 SQL 디벨로퍼 가보면 21번 있었는데 새로 고침해 보시면 21번 삭제된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것도 테스트가 끝났어요. 물론 에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해본 거지만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해본 거고 뭐 삭제가 안 되는 경우는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정상적인 경우는 일단 동작이 된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비정상적인 경우는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코드를 좀 수정하시면 될 거예요. 비정상적인 경우는 되셨습니까? 자, 그럼 딜리트도 완성이에요. 딜리트도 완성이죠. 자, 그럼 얘도 이제 그 외부 모듈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ini.py DML 모듈이죠. DML 모듈에서 쉼표 함수 이름이 딜리트로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함수 이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라클 유틸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해야 될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메인에서 이 모듈들을 가져다가 쓰는 것들만 우리가 더 완성을 하시면 돼요. 오라클 유틸에서 ini.py 완성했고요. 그리고 방금 DML이라고 하는 모듈도 함수 3개 만들었죠. 인서트 함수, 그 다음에 여기 업데이트 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리트 함수 3개를 만들었고 3개를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제 메인에다가 합치는 작업만 더 해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혹시 안 되신 분 있으시면 자, 그러면 메인으로 갈게요. 오라클 메인 3번입니다. 오라클 메인 3번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은 메인 메뉴에 기능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메인 메뉴 기능을 추가하는 거고, 옆으로 더 써주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냥 한 줄에다가 더 추가를 할게요. 뭐 나눠서 쓰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부서 추가가 있었고, 그럼 업데이트죠. 부서 정보, 부서 정보, 업데이트. 그냥 간단하게 업데이트라고만 할게요. 업데이트. 그 다음에 8번. 8번은 삭제. 이렇게 해서, 뭐 메뉴 이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면 더 좋겠지만, 그냥 업데이트, 삭제. 이렇게만 할게요. 여기 2번은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고, 8번은 행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것만, 뭐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메뉴에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더 추가하셨나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메인 함수를 보면, 우리는 6번까지만 추가를 하도록, 6번까지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엘리프 메뉴가 몇 번이면 7번이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프 메뉴가 8번이면 여기서도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래서 총 우리는 메뉴가 0번부터 8번까지가 가능해요. 이게 전체 구조가 되겠죠. 7번은 업데이트니까 7번은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인설트랑 거의 비슷해요. 업데이트할 부서 번호, 업데이트할 부서 이름, 업데이트할 위치 입력받은 다음에 함수 호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은 번호로 삭제를 하는 건데 번호로 삭제를 하는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번호만 입력을 받아서 검색하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부서 번호 입력해라. 그 다음에 삭제하는 함수 호출한다. 그렇게만 되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 저는 여기다 전부 다 그 함수로 만들어 버릴게요. 업데이트, dpt, 데이터 이렇게 하고요. 아직 함수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에러 나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여기서 딜리트죠. 딜리트, dpt,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함수에서 업데이트 기능 수행하고 딜리트 기능 수행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그 여러 개의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 거고 하나의 파일 안에서도 위치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완성시켜 볼게요.
지금 에러가 나는 이 두 줄을 없애려면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위쪽에 메인 바깥으로 나갈게요. 메인 바깥으로 나가서 함수를 선언하시면 되겠죠. 무슨 함수를? 업데이트, 방금 만든 업데이트 DEPT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ef delete delete DEPT 데이터라고 만들었죠. 제가 DEPT 데이터라고 만들지 않았나요? 있어. 함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물론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두 개, 아직 함수의 바디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으면 아래쪽에서 아까 에러 나던 이 두 개가 이제는 에러가 안 나죠. 함수가 만들어졌으니까. 호출할 수 있는 함수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디를 만들면 되겠다. 여기와 여기를 완성시키면 되겠다. 그러셨을까요? 자, 우선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 하려면 부서 번호 먼저 있어야 되죠. 부서 번호 DPT, NO, input, integer. 우리가 만든 함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업데이트 할 부서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10번 부서 업데이트 해라, 뭐 20번 부서 업데이트 해라, 뭐 이렇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부서 이름 입력받아야 되죠. DPT name이라고 할까요? DPT name. 얘는 그냥 문자열이기 때문에 input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할 부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서 위치죠. 로케이션을 입력받으시면 돼요. 이것도 문자열이니까 인풋으로 하면 되겠죠. 업데이트 할 부서 위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세 개의 값이 다 있어요. 업데이트를 할 때 필요한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부서 위치를 다 입력을 받았죠. 이제는 함수 호출만 하면 되겠네요. 오라 util 패키지에 있는 update underscore dpt가 있고 요거 호출할 때 부서 번호, 부서 이름, 부서 위치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딜리트는 더 간단히 끝날 겁니다. 딜리트는 부서 번호만 있으면 끝나요. 그죠? 그래서 부서 번호, input, 우리가 만든 input 인티저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삭제할 부서 번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삭제할 부서 번호를 입력을 받았으면 오라 util에서 delete 함수 호출하면 되죠. 여기에다 부서 번호 주시고.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실행하겠습니다. 메뉴가 0번부터 8번까지, 0번부터 8번까지 9개의 메뉴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코드를 보면 메인 함수 호출하고 끝이에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를 호출하고 끝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은요, 메인 함수가 show main menu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show main 메뉴가 이렇게 여기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입력하는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 테이블은 자, 없는 상태부터 해볼까요? 2번 삭제. 삭제 성공했어요. 자, 삭제 안 되시는 분. 테이블이 있었으면 전부 다 삭제가 돼야 될 거예요. 만약에 테이블이 없었다면 삭제가 안 됐을 거예요. 자, 삭제됐죠? 그죠? 자, 이거는 메인 메뉴라고 하는 함수가 2번이라 숫자 2를 리턴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 2가 리턴이 됐을 때에는 오라 이틀 패키지 밑에 있는 드랍 테이블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테이블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번엔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 볼까요? 1번 하고서 테이블을 다시 만들었어요. 테이블 생성 성공한다고 나왔죠? 자, 이 경우는 뭐 때문이냐면 메뉴를 다시 보여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한 루프니까. 무한 루프니까 메뉴를 다시 보여줬어요. 다시 보여줬는데 show 메인 메뉴에서 우리가 입력한 게 1. 그래서 메뉴 번호는 1번. 메뉴 번호가 1번이면 create 테이블을 호출을 하죠. 네, 코드 집중해서 보시고요. create 테이블을 호출을 하죠. 얘가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고. 자, 다시 무한 루프로 가요. 다시 루프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메인 메뉴 다시 보여줘요. 그게 이 밑에 있는 메인 메뉴. 자, 그럼 전체 검색을 하면, 여기서 전체 검색을 하면, 일단 10번, 20번, 30번, 40번까지 있는 상태. 됐죠? 그죠? 그냥 복사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DPT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요렇게 있는 상태가 돼요. 그죠? 네. 자, 그럼 우리가 만든 것만 한번 해볼까요? 아까 신규 부서 추가는 테스트가 끝났고, 업데이트와 삭제 한번 해볼까요? 업데이트와 삭제. 40번 부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7번. 7번. 7번을 입력하니까 뭐라고 나오죠? 업데이트할 부서 번호는 몇 번인가요? 하고 물어보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show 메인 메뉴에서 저는 7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럼 메뉴가 7이라고 리턴이 됐을 거고요. 조건문을 보면 7번일 때에는 update dept dat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함수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네 줄을 실행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업데이트할 부서 번호 입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40번 업데이트 해보기로 했죠. 40번. 부서 이름 쓰래요. 부서 이름을 IT라고만 쓸까요? IT. 위치, 서울 이렇게 쓸게요. 엔터. 40번 부서의 정보 업데이트 성공했대요. 그러면 전체 검색했을 때 바뀐 정보가 보여야 돼요. 바뀐 정보 보이죠? 여기 업데이트 DPT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삭제 한번 해볼까요? 삭제는 30번 부서로 삭제를 해볼게요. 세일즈 부서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하기 위해서 8번.
삭제할 부서 번호만 입력하라고 하죠. 지금 여기가 여기가 실행돼서 그래요. 8번일 때에는 삭제할 부서 번호 입력하세요. 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번이라고 부서 번호를 입력하면 30번 부서 정보 삭제가 성공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끝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 검색을 해보면 네, 30번 부서 사라졌고요. 10번, 20번, 40번만 남아있죠.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종료 0번이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커맨드 라인 방식의 커맨드에서 그러니까 콘솔 창이죠.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 간단하게 insert, update, delete 그리고 select를 할 수 있는 그런 SQL 디벨로퍼와 같은 기능의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만든 거죠.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에러 있으시면.